이번 강의는 우리 그 해외 선물에 그 트레이딩 하는 것이 이 제로섬 게임이라 하죠. 제로섬 게임.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마이너스 게임.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개인 거래소 애널리스트는 더 많은 패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판촉도 하고 호객 행위도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뭐 수수료 어떻게 하고 따라하면 돈을 벌고 뭐 등등 호객 행위를 많이 하죠. 그중 하나가 트레이딩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선전이다. 사람들은 되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제로섬 게임에서 이긴다는 기대를 갖고 계좌를 개설한다. 제로섬 게임에서 승자는 패자가 잃은 만큼 그 이익을 취하겠죠.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두고 두 사람이 10달러 걸고 내기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한 사람은 10달러를 벌고 한 사람은 10달러를 잃는다. 이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영리한 쪽이 승자가 되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승자가 딴 돈은 패자가 잃은 돈보다 항상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업계에서 빼가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말하면 중개업체죠. 이제. 자, 룰렛 게임에서 카지노에서 총 베팅 금액의 3 내지 6%를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이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마이너스 게임이죠, 이게요. 똑같은 게임을 계속 가면 승률이 50%다 했을 경우에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본전은 없어지게 돼 있죠. 왜? 수수료 때문에요. 앞서 예로 두 사람의 내기에는 중개인이 내기에서도 중개인이 끼고 하면 마이너스 게임으로 돼버리죠. 단지 두 사람 게임에서 내기했을 때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예컨대 패자는 13달러를 잃고 승자는 7달러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 것이다. 그 중간에 중개인은 기분 좋게 6달러를 챙긴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될 문제야, 이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트레이더에게 수수료 외에도 체결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체결 오차.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 또는 죽음과 같다. 이것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죠. 가서 결국에는 인생을 끝장낸다. 트레이더가 한 푼이라도 벌려면 우선 중개인과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저 평균 이상으로는 부족하다. 그게 평균적으로 벌어서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게임에서 이기려면 군중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 군중의 머리 위에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수수료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수료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 선물 거래할 때마다 12에서 100달러까지 쌍방 거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할인 증거사를 이용하면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은 이쪽 내용들은 뭔 이야기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아신 분이 매매를 했는데 수익은 200만원 냈어. 수익이. 근데 잦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260만 원이 나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6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이건 수익을 50%, 승률이 50%라면은 계속 그 50%를 유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수수료도 전부 까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 보는 실력을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레버리지가 이 시장의 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많은 아마추어들이 1년에 계좌에서 50%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2년이면은 끝나는 거죠. 2년이면이. 혹 수수료를 할인받는다 해도 성공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임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중개인들이 시장이라는 투기판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는 고객들을 비웃으면서 기특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실력이 없고 하면은요, 시간이 가면 이건 망하게 돼 있는 게임, 마이너스 게임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이제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자, 봅시다. 수수료를 적게 낼 방법을 찾아다니라.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협상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수수료가 낮아야 시장에서 오래 남아 고객의 노릇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편이 중개인에게도 이익이라고 설득하라. 자, 고객이 없다고 투덜대는 중개인은 있어도, 고객이 없다고 투덜대는 중개인이 있어도 중개인이 없다고 투덜대는 고객은 없다. 그러나 또 하나, 매매 횟수를 줄여주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고안하라. 내가 그 말을, 잦은 매매를 하면, 다계약 잦은 매매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원 벌었다면요, 수수료가 400만원, 500만원 나와버립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수수료 문제에 있었고 체결오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에 나올 때마다 체결오차가 있어요. 체결오차. 나는 분명히 뭐 골드 같으면은 뭐 1482.4를 찍어서 청산했는데 청산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죠. 야금야금 또는 뭉텅뭉텅 계좌를 갉아먹는다. 체결오차란 주문한 시점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주문이 체결되는 것을 뜻한다. 이게 체결오차죠. 가게에서 사과를 사는데 가격표에는 29센트였지만 실제 30%를 지불하는 것과 같다. 자, 체결오차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거지.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오차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때는 심하게 오차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범법 행위에 의한, 즉 말하면 범법 행위에 따른 체결오차, 이 세 가지가 중요한다. 일반적인 체결오차는 매수 효과와 매도 효과의 차이, 즉 스프레드죠. 스프레드의 차이 보고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발생해요. 자, 다음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이건 좀 읽어보면 아는 문제예요. 이를테면 S&P, 이 말이 뭐냐면은 체결오차라는 것은 일반적인 체결오차가 있고 변동성에 의한 것이 있고 범법 행위에 의한 것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변동성이 봐봐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체결오차도 커진다. 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이면 체결오차 역시 치솟아 장외 트레이더는 수입도 커지고 대신에 트레이더는 수입이 좀 약간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항생이나 나스닥 하면요, 뭐 20-30포인트 같은 것은 왔다 갔다 하죠. 아주 급할 때는.
또 세 번째 체결 오차는 장내 트레이더의 범법 행위에 의한 것이다. 근데 요즘에 이 범법 행위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죠. 이것은요. 예. 주로 이제 변동성에 의한 그 체결 오차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범법 행위는 좀 힘듭니다. 이것은 요즘엔요. 예. 장내 트레이더는 고객의 돈을 훔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당시는 주문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지금 이 책을 미국에는 그 객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체결 오차를 줄이려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거래하고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시장을 피해야 한다. 시장이 고요할 때 진입하고 정확한 시점을 정해 매수 또는 매도하는 지정가 주문을 이용하라. 주문을 낸 시장의 주가를 기록해 두고 필요하다면 중개인의 장내 트레이더에게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하라. 이 이야기는 즉 말하면 주문 대리인을 통해서 주문할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은 체결오차 크죠.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때는 체결오차 크죠.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하락이 오잖아요. 하락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지금 지지선이에요. 그러면 꼬리를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미리 여기에서 데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꼬리가 닿은 순간에 탁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탁 올라가거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행동이 좀 빨라야 되겠죠. 미리 이 차트를 알고 있어야 돼. 꼬리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정상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올라치잖아요. 올라쳐서 이렇게 올라칠 때 미리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미리 끊을 거 아니라 거의 근사치 와가지고 툭 칠 때요. 일단 딱 끊어요.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거래 비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자.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상어가 울거린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과 비슷하다. 이미 살펴봤듯이 체결 오차와 수수료가 주된 이유다. 중개인의 판촉구를 통해 실상을 살펴보면 이제 이 내용은 현재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그 계산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상대방이 2,000불을 잃었어. 그러면 내가 2,000불을 땄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수수료하고 체결오차 빠지면은 보통 한 1,400, 500불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또 어쩌냐 이거예요. 2,000불 잃었으면 2,000불만 잃은 게 아니라고 또 수수료하고 체결오차 때문에 2,400불 잃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얼마가 날아갔죠. 그것은 체결오차와 수수료의 관계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 이 카지 봐보세요. 여기 마지막 읽어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모두 합쳐 $500 등등 나오고 하는 것인데, 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하이에나 같은 장내 트레이더와 중개인이 빼앗아간 것이다. 카지노나 경마장도 이렇게 많이 뜯어가지는 않는다. 사실 그래요. 우리 그 해선에 수수료가 비싼 편이에요, 이게요. 자, 트레이드의 돈을 뺏어가는 비용은 또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그 다음에 투자 자문 서비스 등 책 등 이 모든 간접 비용이 또 들어가죠. 자,
수수료 가장 싼 중개인을 찾아보고 거래 시에는 늘 메인으로 감시하고 비교적 매매 신호가 적게 발효되고 시장이 고요할 때 진입하도록 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계하다.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항생이나 나스닥은요, 사실 저도 거의 시장가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정가로 하면은 내가 지정가를 눌러서 만들어 놓으면요, 체결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있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요. 안 되고 올라가 버려요. 안 되고. 변동성에서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또, 뭐, 두 틱이나 세 틱 앞에서 오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운이 좋을 때는 한마디로 탁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 호가창이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있으면요, 이런 방법도 써요, 이게. 여기 몇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가 한 계약 쳐놓고, 이렇게 쳐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맞고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축 내려와서 여기 맞고 갈 수도 있고, 여기 맞고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에서 맞고 가면 한 계약이 두 계약 되어버렸죠. 여기는 세 계약 됐죠. 여기와 탁 치고 가면 이 순간에 해놓으면은 여기가 뭐 다섯 계약 되었지. 그럼 한 계약으로 친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돼? 빠지게 되면 다섯 개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 지정가 주문이라는 것이 바쁜 장에서, 유동성이 큰 장에서는 지정가 주문이 힘듭니다. 이것은요. 힘들어요. 저는 거의 시장가 주문으로 해요. 왜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뭐 오일이나 골드나요, 이렇게 유동성이 없고 저점 상태는 기다리죠. 기다려서 거기 지정가 주문을 이렇게 눌러놓을 때 있어. 아주 저점이나 이럴 때요. 최하위 저점이나 그럴 때는 미리 지정가를 정해놓고 써놓고 있다가 거기다가 지정가를 딱 걸어놔요. 그런 경우 빼놓고 거의 지정가 주문을 안 합니다. 자칫하면 그걸 믿고 있다가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도리어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우리는 데이라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데이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지정가와 시장가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한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 해서 착실하게 번다. 그건 돈 벌기 솔직히 힘듭니다. 길게 끌고 가지 않고는 힘들어요, 이게 한 계약으로. 물론 버는 수준이 물론 하루에 뭐 20틱이나 30만 고정적으로 먹을란다 생각하면 한 계약으로 딱 가서 정확한 지점에 딱 시장가 들어가서 20틱 넣고 딱 빠지면 뭐 3, 40틱 먹고 빠진다든가 그런 방법 딱 한 번만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냐? 처음에 그렇게 다 해. 그래서 2, 30만 원을 매일 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틱수를 올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이걸 경험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것을 지정가 주문으로 가야 될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은 시장가에 때려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과 그 다음에 거기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이건 지정가로 줘야 되겠다. 이것은 시장가로 가야 되겠구나.
그건 유동성의 문제죠. 예, 그런 문제에서 해결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지정가, 나는 시장가. 그것도 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솔직히. 시장의 그 상태, 그 시장의 상황, 또 변동성, 이런 걸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 위에 보면 별로 안 읽은 이유가 이 복잡한 거거든요, 이거. 이런 거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요. 단지 읽어볼 뿐입니다. 자, 다음 강의 넘어가겠습니다.